2025년 12월 10일 새벽 5시 한국 시간, 북런던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하이로드 위. 매서운 12월에 칼바람조차 팬들의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경기장 외벽이 아니다. 바로 어제 머울스머워스 팀의 손끝에서 막 완성된 거대한 벽화 앞이다. 그곳에는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2024에서 25시즌 유로파리그 UEL 우승 트로피를 높이 치켜든 캡틴 손흥민이 환하게 웃고 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이것은 귀환 커밍 홈이다.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펼쳐질 이 헌정식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바친 한 아시아 선수에게 보내는 구단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예우다. 하지만 이 눈부신 축제의 빛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는 바다 건너 독일 미넨까지 짙게 드리워진다. 팬들의 환호성 사이로 마치 환청처럼 들려오는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다. 왜 그 손흥민이고 나는 아닌가? 해리 케인? 토트넘 유스 출신이자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 280골. 잉글랜드의 자존심이자 토트넘 그 자체였던 남자? 그가 느낄 법한 당혹감과 박탈감은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본다면 지극히 타당하다. 기록의 무게로만 따진다면 동상은 손흥민이 아니라 케인의 것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 밤 6만 2천여 명의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이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는 사람은 기록의 제왕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구단을 끝까지 지켜낸 심장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잔인한 엇갈림을 만들었는가? 케인의 압도적인 기록들은 왜 손흥민이 남긴 유산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혹한 두 가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하나는 케인이 선택한 떠남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손흥민이 선택한 남음의 무게다. 케인의 계산기와 손흥민의 심장, 위대함의 정의가 달랐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격 기계였다. 그가 남긴 280골이라는 숫자는 구단 역사라는 책의 가장 두꺼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누구도 그의 득점력과 프로 의식을 폄하할 수 없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케인과 토트넘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 신뢰 비즈니스 트러스트에 기반했다. 그는 마치 내가 골을 넣어줄 테니 구단은 그에 맞는 명성과 트로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유능한 계약직 임원과 같았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프로 선수로서 당연한 야망이었다. 그러나 2021년 맨시티 이적 파동 당시 훈련에 불참했던 사건, 그리고 결국 2023년 우승을 위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난 그의 선택은 팬들의 가슴에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나에게 토트넘은 목적지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위한 정거장이다. 토트넘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가장 유능했던 1등 항해사는 난파선을 고치는 대신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을 택했다.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팬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반면 손흥민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토트넘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콘테와 무리뉴가 떠나고 팀이 중위권으로 추락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되었을 때조차 그는 묵묵히 재계약 서류에 서명했다. 케인이 이적을 위해 구단과 줄다리기를 할 때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수습하고 있었다. 하이로드의 벽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했다. 팬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록을 세운 영웅에게는 존경 리스펙트를 표하여 차가운 동상을 세운다. 하지만 팀이 비를 맞을 때 함께 우산을 버리고 그 비를 맞아준 가족에게는 사랑 러브를 담아 거리의 풍경이 되게 한다. 케인은 토트넘의 역사 히스토리를 썼지만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자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케인이 아무리 많은 골을 넣었어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손흥민에게만 허락된 온기의 실체다. 물론 프로의 세계에서 단순히 착한 충성심만으로 전설이 될 수는 없다. 의리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충성심이 오늘날 신격화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끝까지 남아 기어코 케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미넨의 접시 10개보다 무거웠던 토트넘의 우승컵 하나. 해리 케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별명은 무관의 제왕 드 영크랑 킹이었다. 그는 2023년 여름 자신의 커리어에 유일하게 결핍되었던 우승 트로피를 채우기 위해 독일의 거인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챔피언이 되었다. 가정 분데스리가 마이스터샤를 들어 올리는 그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자 그 우승이 토트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가? 미넨에서의 우승은 케인 개인의 이력서 CV를 완성했을지언정 토트넘의 역사책에는 단 한 줄의 영광도 보태지 못했다. 토트넘 팬들에게 케인의 우승 소식은
마치 헤어진 전 연인이 부자 배우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씁쓸한 축복일 뿐이었다. 반면 2025년 5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들어 올린 유로파리그 UEL 우승 트로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2008년 이후 멈춰버린 구단의 시계를 17년 만에 다시 돌려놓은 사건이었다. 케인이 이 팀에서는 안 된다며 포기하고 떠난 바로 그곳에서 손흥민은 이 팀이라서 해내야 한다며 끝까지 남아 기어코 증명해냈다. 축구계에는 낭만의 무게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미 우승이 당연한 바이엘은 미넨에서 획득한 트로피가 1kg의 금덩어리라면 우승이 기적인 토트넘에서 획득한 트로피는 1톤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손흥민이 UEL 트로피에 입을 맞추던 그 순간 그는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였던 해리 케인을 넘어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서 토트넘 역사의 맨 윗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케인은 자신을 위해 우승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우승했다. 이 명백한 서사의 차이가 오늘날 두 선수의 위상을 갈라놓은 결정타였다. 하지만 단순히 손흥민이 우승 주역이라서 구단이 이토록 이례적인 헌정식을 준비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지난 9월 취임한 피터 차링턴 회장과 수뇌부가 반드시 손흥민을 붙잡아야만 했던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산된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다. 레비의 그림자를 지워라. 신임 회장이 쏘아 올린 정치적 신호탄. 낭만적인 헌정식의 커튼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있다. 우리는 지난 9월 다니엘 레비 회장의 사임이 토트넘에 남긴 거대한 권력 공백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 부임한 피터 차링턴 회장과 비나이 벤카테샴 CEO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명확했다. 바로 레비 시대와의 단절과 성남 민심의 수습이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해리 케인은 딜레마적 존재다. 케인은 레비 경영의 결정체다. 유스 출신을 키워 구단 가치를 높인 뒤 가장 비싼 값 1억 파운드에 팔아치워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케인을 대대적으로 기리는 것은 자칫 구시대의 상징이자 팬들의 원성을 샀던 레비의 유산을 찬양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반면 손흥민은 레비가 떠난 후에도 팀을 지킨 수호신이라는 완벽한 정치적 명분을 갖췄다. 신임 경영진에게 손흥민은 흔들리는 라커룸을 통제하고 등을 돌린 팬들을 다시 경기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였다. 차링턴 회장이 주도한 이번 9일의 대규모 헌정식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돈을 조차 레전드를 팔았던 과거의 경영진과 다르다. 우리는 충성심 로열티를 대우한다라고 선언하는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퍼포먼스다. 여기에 상업적 전략가로 불리는 비나이 벤카테샴 CEO의 계산기도 바쁘게 돌아갔다. 냉정히 말해 12월 9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티켓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비인기 매치였다. 하지만 구단이 소니의 귀환 Son is Coming Home이라는 타이틀을 걸자마자 6만 2천 석은 순식간에 매진됐다. 케인은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자산이지만 미국 LAFC로 떠난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글로벌 슈퍼 브랜드로서 아시아 시장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주도한다. 이미 남의 선수가 된 과거의 영웅 케인보다는 여전히 구단 수익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황금거위 손흥민을 챙기는 것. 이것이 벤카테샴이 설계한 뉴 토트넘의 비즈니스 모델이며 케인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잔인한 이유다. 하지만 경영진의 의도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상업적이었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팬들이 흘리는 눈물과 하이 로드 벽화에 담긴 진심은 돈과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런던의 한 차가운 거리와 한국인 청년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약속으로 귀결된다. 해리 케인에게 보내는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대답. 해리 케인,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은 토트넘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였으며 당신의 동상이 창고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구단의 무능함이 빚어낸 비극이다. 당신이 던진 외그이고 나는 아닌가 라는 질문은 억울할 수 있다.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된 당신의 과거가 손흥민의 현재보다 부족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비이성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축구는 엑셀 파일 위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심장이 공유하는 기억의 집합체다. 당신은 자신의 커리어의 완벽한 퍼펙션을 채우기 위해 떠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의 결핍된 퍼펙션을 메우기 위해 남는 길을 택했다. 당신이 미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승컵을 들 때 손흥민은 북런던의 비바람 속에서 무너진 팀의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 밤 12월 9일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를 밟을 때 관중석에서 터져나올 눈물은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 눈물은 팬들의 청춘이자 가장 힘들고 초라했던 시절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던 의리 로열티에 대한 감사다. 비유하자면 해리 케인 당신은 너무나 화려했고 사랑했지만 결국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버린 첫사랑이었다. 반면 손흥민은 폐허가 된 집터에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며 끝까지 함께 집을 다시 지어 올린 반려자였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애틋하게 추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거리의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집 허운 문을 열어주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의 몫이다. 벽화 속에 손흥민은 영원히 웃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록이 아무리 위대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자 손흥민은 토트넘의 신것이 되고 당신은 영원한 과거 파스트로 남게 된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이유다.